1, 2, 8. 딱 4까지 있었으면 8의 약수면 돼. 그지? 봅시다. 넌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 안 푸냐? 나 항상 그런 생각해요. 2의 몇 제곱이야? 28.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 이거 너희들 항상 생각 안 하냐? 나 이런 생각 항상 하는데 숫자 나오면 47 나오면 오 굉장히 좋은 숫자 이런 느낌. 봅시다. 아무튼 보자. 우리가 이제 교점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면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세워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요? 그럼 목표를 한번 이뤄봅시다.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t라고 놓아주면 이 길이를 t라고 놓아줄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2-t 0,2-t라고 놓아줄 수 있고 얘는 1 플러스 t라고 놔둬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아니면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그건 안 할게. 여기서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안 할게요. 솔직히 그건 안 할게. 그러면 얘를 이제 두 개의 식을 세울 건데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아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기억나? 이 공식? 좀 기억해 보세요. 아, 다음 주 수요일에 그 고등수학 상 학원에서 시험 봐요. 특강 반편성하는 고사를 보는 거거든. 안 해도 봅시다. 너희들이 상이 얼마나 돼 있나 안 돼 있는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랑 그 1월 초에 한 번 더 볼 거거든. 거기서 보겠지. 뭘 새삼스럽게. 그래서 이제 특강을 반편성해서 깔 건데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특강을 깔 거 아니야. 응, 고등수학. 두 명이야, 거기. 나랑 동주쌤. 안 뽑아요? 뽑고는 있는데, 봅시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였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네. 이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이 1 플러스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y절편이 2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 그러면 나한테 t가 한없이 뭘로 갈까요? PQ가 한없이 AB에 가까워질 때 t가 한없이 뭘로 갈 때? 0으로 갈 때. 또 집중해서 쳐다봐. 0일 때 이 좌표가 어떤 점에 가까워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니면 y좌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왜? x좌표를 구하든 y좌표를 구하든 한 점에 그냥 가까워지면 x좌표가 어떤 값에 가까워져. 그럼 y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좌표를 구하는 게 더 쉬울까? y좌표를 구하는 게 더 쉬울까? 라는 거잖냐? 그걸 너희들이 고민하는 거야. 그럼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x가 있으니까 y좌표를 구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개 연립해서 y좌표를 구해볼 건데 x는 뭐가 될 거냐면 1-2분의 y가 될 것이고 이항시켰더니 뭐가 돼요? 2-t분의 1 플러스 ty 를 빼주겠지? 1에서 뭐 1에서 빼 1 플러스 t에서 빼주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x는 이항시키면 1 플러스 t 2-t 1 플러스 t 마이너스.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값이니까 이제 무엇을 구해줄 수 있어요? y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y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y는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분의 이거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릴까? t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t가 뭘로 갔을 때 y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t가 0으로 갔을 때 y 값을 구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거 미안해. 자꾸 이상한 걸로 가버리네. 그러면 이제 y 값을 일단 먼저 구해보면 정리가 돼? 딱 정리가 되네. 요거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y는 계산하자. t 플러스 1 플러스 1. 내 멋대로 푼다 진짜. y는 t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이항시키고 묶었어요? 이항시켰더니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거야. 얘를 다시 또 y만 남겨놓고 이항시키려면 2t 마이너스 2분의 2t 플러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요? 그래? 통분시켰더니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미안. 미안해. 오늘 내가 조금 누구한테 크리티컬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약간 마음에 혼동이 조금 있었어요. 미안. 그런 사람 있어. 나를 못 잡아 안달인 사람 몇 명 있어. 그러면 얘를 이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3t분의 2t-4에다가 마이너스 t가 곱해지는 거니까 3분의 4-2t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구해주면 되는 거야? t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이거일 때 무엇이? 3분의 y값 4-2t의 값은 뭐에 가까워집니다? 3분의 4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y좌표가 뭐에 가까워집니다? 3분의 4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면 3분의 4가 두 개나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대입해 봐야지. y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되겠지? x는 1-2분의 1 y값. 그래서 뭐가 돼요? 3분의 2를 빼주는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x, y 좌표를 둘 다 굳이 구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x 좌표를 구하든 y 좌표를 구하든 하나만 구해가지고 하나만 구해요. 이 교점의 x 좌표를 이 y 좌표를 하나만 구해가지고 그것을 극한을 구해서 대입해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직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구해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1, 2고 보자. R이 부림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멍 때리지 마. 보자. 읽어줄게. 반지름 길이가 R. 그럼 요게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R. Y축과 만나는 점을 P. 얘 P야, 얘 P. 그때 원이 있어. 중심이 3이고 3,0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있어요. 만나는 점을 Q. PQ를 직선은 PQ와 연결되는 점 R. 이 반지름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R이 가까워지는 점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이 친구들.
이렇게 찌끔해지는 거야. 계속 반지름이 이렇게 찌끔해지는 거야. 이게 찌끔해졌을 때 점점 찌끔해져. 그러면 뭐랑 뭐를 연결해요? 이 P랑 Q를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연결했을 때 얘가 어떤 데에 가까워지는가라는 거지.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P, Q를 연결한 직선이 X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놓을 건데 얘가 어떤 점에 가까워질까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고민이잖냐.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이 X절편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요? 그런데 닮음을 이용해서 풀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닮음을 이용해서 풀면 진짜 싫지. 복잡하니까. 그런데도 닮음을 한번 봐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봐볼까? 반지름 길이가 R이야. R. 이렇게 격렬하게. 그럼 내가 더 하고 싶었냐. 반지름 길이가 R이야. 알고 있는 길이만 먼저 다 표현해 볼게요. 이 길이 3. 이 길이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떤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요? 이것의 좌표 0,R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무엇만 구해주면 돼요? 닮음 이용하지 않을 거야. 직선의 방식 이용할 거예요. 무엇만 구해주면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한 점 좌표 아니까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집중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주려면 당연히 이거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B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근데 이걸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냐? 우리가 이제 몰라.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어야 되는 거냐면 혹시 Q의 점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닮음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닮음 이용하기 싫다면서 그래? 그러면 Q의 점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해볼 수 있겠어요? Q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에 대한 교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봐봐. 이 원에 대한 이 원에 대한 방정식은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요거랑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두 개를 연립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뺄게요. 빼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전개하면 6x가 나오니까 얘는 살아있고 마이너스 9가 나오고 r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의 값을 구해줄 수 있네. x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x는 6분의 r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 그래요? 6분의 r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 그러면 이 교점에, 이 직선 있잖아.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가 6분의 r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Q의 점의 좌표를 구해주기 위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직선이 뭐가 된다고? 이 직선의 방정식. 그럼 나머지 좀 지울게.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이것만 그냥 놔둘게. 얘가 x는
6분의 r제곱이라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한테 어떤 길이만 구해주면, 이 Q의 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돼. 그러면은, 어디에 대입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돼요. X의 제곱은 플러스 36분의 R의 4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R의 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그렇지. X의 값이 6분의 R제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Y제곱이 되겠네요. 오늘 나 왜 그러냐. Y제곱은 뭐가 되겠습니다. 36분의 R의 4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값으로 나오겠지. 근데 어떤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수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Q의 점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는데 6분의 R제곱, 루트 R제곱 마이너스 36분의 R의 4제곱이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줬다면 우리가 무엇이 만들어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줄게요. 근데 이거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것보다 닮음 이용하는 게 더 쉬운데 이건 닮음 이용할까? 직선의 방정식 세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복잡하니까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0이라고 할게요. 그래?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지. 세 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일정해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식이 이거랑 이것을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 그러면 a-0분의 0-r의 값은. 그래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럼 뭐가 돼요? 6-r제곱 마이너스 0분의 루트 r제곱 마이너스 36분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r.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나는 이제 어떤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목표가 구해진 거예요. r이 0으로 갔을 때 a 값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요? r이 0으로 갔을 때 a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a는 어떤 값이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6분의 r제곱분의 요거 조금 r 밖으로 뺄까? 그냥 밖으로 빼지 말고 진행을 할까? r을 밖으로 빼고 진행합시다.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r 마이너스 제곱을 빼버리면 1-36분의 r제곱이 될 건데 r의 제곱을 밖으로 나왔으니까 r제곱이 밖으로 나오면 r 튀어나올 거야. 그렇지? r의 제곱 하나 나오고 r의 제곱 나왔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아니야? 마이너스 r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잠깐. a분의 마이너스 r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식을 정리를 합시다. 최대한. 식을 최대한 정리해 봤더니 얘가 r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러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a의 값은 뭐가 돼요? a는 루트 1-36분의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분의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r을 무엇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0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반지름을 0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이 형태를 유리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유리화시켜 봅시다. 여전히 a를 놔둔 상태에서 6은 앞으로 보낼게요. 유리화시키면 1-36분의 r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r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루트 1-36분의 r제곱 플러스 1이 분모분자에 곱해지겠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극한을 구할 거야. 이놈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r도 사라지는 건데 극한을 r을 0으로 보내버리면
r을 0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남아있는 형태가 이제 무엇이 될 거냐면 6 곱하기 36분의 1에 2가 남아있네요. 그래요? r이 0으로 가버리면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남아있는 거네요. 오케이? 식을 정리 안 한 다음에 극한을 보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1 사라지고 마이너스 r제곱 사라지면 6분의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36분의 r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건데, 오케이? 그러면 r을 뭘로 보내버리면, r을 0으로 보내버리면 이 값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요. 6분의 1분의 2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12의 값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을 구하는 건 쉬워. 극한을 구하는 건 이렇게 0으로 갔을 때 극한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2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식이 어렵지 않냐? 이 부분 진짜 어려워. 뭐가 어려운 거냐면 이 극한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지? 유리화해서 하는 것은 유리화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뭘 구하는 게 어려워요? 여기서 요구하는 아래 좌표까지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다.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렇지? 이걸 구하는 게 어렵잖아.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값을 구하는 건 어려워. 근데 극한을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식을 세워서 정리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런 문제는 조금 많이 낼 것 같아요. 봅시다. 만약에 책다 못 끝내면 뭐 어쩔 수 동영상으로 다 올려놔야지. 다 올려줄게요. 책 다 못 끝내면. 요거? 책을 다 못 끝내면 아니 혹시 여기서 못 끝내 그 정도 책임감은 가지고 할게요. 오케이? 봅시다. fx에 대한 이게 있어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마이너스 3,0에서 기울기가 a인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HA라고 할 때 6개를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 뭘 해봐야 되냐면 봐봐. 이런 생각은 해봐야 돼. fx라는 식이 있어. gx라는 식이 있거든. 얘랑 얘가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예요. 관계가 있어요? 안 쳐다보고 있다가 물어보면 그때 딱 쳐다보고 내 이렇게 너희를 쳐다보고 있잖냐. 그럼 그냥 끄덕이고 있다. 너 그래서 죽방 맞아. 문제는 봐. 그 문제 페이지가 넘어갔어. 이건 어떤 관계 있어? 말해봐. 말해봐. 두 그래프가 어떤 관계에 있냐고. 너 지금 시험 안 본다고 지금 대충 듣지? 너희 그 시간 빼서 다른 시간에 나와서 시험 보세요. 안 되겠어. 다른 시간 내서 너 시험 보러 와. 하고 와. 알았지? 준혁이 때문에 그런 거야. 철저하게. 어? 이거 시험? 뭐? 배고픈 일이 있었다고? 배고픈 걸 왜 학원까지 가져와? 나도 배고파 죽겠네. 봅시다. 얘랑 얘가 어떤 관계에 있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잖냐. 어떤 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뭐가 된다 했어요? 뭐가 된다 했어요? 발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X축 대칭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X축 대칭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요 그래프가 딱 그려지거든,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2라고 마이너스 2를 지나친 그래프예요. 근데 얘에서 어쨌다고?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아. 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얘를 다시 또 어떻게 해요? 1만큼 평이동시켜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래 이 자리가 1이지 않냐? 그럼 얘를 1만큼 평행이동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fx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y는 fx, fx라고 그냥 쓸까? fx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거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요.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좀 꼬부라졌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gx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잖아. 마이너스 3,0에서 직선을 이제 그어줄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겠잖냐. 여기서 직선을 그어줄 거야. 근데 얘가 K값이다 라는 게 뭐냐면 K값은 뭐예요? 기울기가 지금 A, 이거부터 해석을 해보자. 기울기가 A인 직선이야. 마이너스 3에서 그거 가지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만나는 점 몇 개야? 2개. 몇 개야? 3개. 몇 개야? 4개. 몇 개야? 3개. 몇 개야? 2개. 몇 개야? 1개. 이게 정의 음수에서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 A 값이 기울기가 플러스 값에서 이렇게 내려와.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값에서 올라와. 그 합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 위에서 내려와. 이게 2개였다가 이 점에서는 의미가 없어. 다시 이 점을 기준으로 올라오는 값이 4개지. 그때 A 값은 뭐가 돼요?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접할 때를 기준으로 얘보다 더 큰 값이면 2개야. 얘보다 더 작은 값이면 4개예요. 그러면 얘보다 더 큰 값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기울기가 K값이 플러스 방에서 쭉 내려온다라는 거지. 그것의 극한의 합. 이쪽 내려올 때 몇 개? 2개일 때잖냐 계속. 그 다음에 얘는 작은 값에서 이렇게 올 때는 몇 개예요? 4개잖냐? 그러면 이때 이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겠지. A값이 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언제도 있어요. 얘가 여전히 4개야. 4개인데 이 점 지나칠 때 있죠. 이 점 이렇게 지나칠 때, 이 점 이렇게 지나칠 때. 그지? 이 점보다 살짝 크면 4개인데 얘 이 점보다 살짝 작으면 몇 개예요? 2개잖냐? 그래요? 얘도 한번 해볼까? 이 점을 지나칠 때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얘보다 살짝 클 때는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 얘보다 살짝 작은 애는 2개에서 만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A값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벌써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렇잖냐? 2개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도 2개 있겠어요? 기울기가 음수인 형태에도 정확히 2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철저하게 어떤 값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 값만 구하라 했잖아요. 개수만 구하라고 했잖냐. 그러면은 플러스 방향이랑 마이너스 방향에서 왔을 때의 극한값의 합이 6인 형태만 찾아주면 돼. 그때 A값 구하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만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만 해석해 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HA라는 이 함수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수는 있겠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 않냐? 그건 너희들이 한번 그려봐야 돼. 왜 그런 문제 잘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접할 때의 기울기는 내가 직접 안 구할게. 구할 수는 있지만 알파라고 할게요. 이 점을 지나칠 때의 기울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이 점을 지나칠 때의 기울기는 쉬워. 2 증가할 때 1 증가했잖아. 2분의 1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쉬워요. 이때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거든. 그렇지? 왜? 이 점 지나치니까. 2 증가할 때 1 증가한 거잖아. 그래요? 그럼 이 점 지나칠 때는 4 증가할 때 1 증가한 거잖아. 4분의 1이 돼요. 또 이 점을 지나칠 때는 4분의 1이 돼요. 그래? 그러면은 음수인 형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떻게 이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0보다 큰 4분의 1의 값에 대해서 4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 몇 개예요? 몇 개요? 빵개. 안 만나졌냐? 3보다 큰 파트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큰 파트에서 안 만나. 그렇지? 안 만나. 그러니까 이때는 몇 개가 되겠습니다? 빵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빵개가 돼요. 그럼 4분의 1일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4분의 1일 때 한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 그 다음 뭐에서? 2분의 1이 되는 점에서 몇 개에서 만나요? 3개에서 만나지? 근데 4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일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2개의 점에서 만나겠네요. 얘가 이 사이에서는 2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겠네요. 2분의 1일 때는 3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2분의 1일 때는 3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게 보여요? 2분의 1보다 살짝 클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보다 살짝 클 때는 뭐까지? 이 값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놓을게요. 얘는 알파라고 놓을게. 접할 때까지, 접하기 직전까지 몇 개? 4개의 점에서 만나. 그러면은 알파가 됐을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3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렇지? 그리고 알파보다 클 경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게 보여요? 2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알파보다 클 때는 계속 2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확히 대칭인 그래프니까 얘가 어떻게 돼서 그려지겠어요? 대칭이 돼서 Y축에 대해 대칭이 돼서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가 되는? 합이 6이 되는 값은 하나, 2개 있는 거 보여요? 오케이?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2가 되는 걸로 바꿨을 때 이 A의 개수는 이제 몇 개 있어요? 2대밖에 없잖냐? 좌극한 2, 우극한 0이니까 합이 2가 되는 형태는 이때밖에 없어요? 그럼 총 몇 개 생기겠어요? 이때 생기고 대칭 있는 지점에 생기고 2개 생기겠습니다. 라고 문제를 바꿀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꿨을 때 2로 바꿨을 때는 답이 몇 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를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어려워져. 실제로 학교 시험에 어떻게, 이번 수능 문제에 나온 유형이에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 리미트 A가 K 플러스 방향으로 갔더니 이 HX, HA에 대한 극한이 2가 되는 K 값을 구하래. 좀 느낌 이거랑 좀 비슷해. 좀 다른 문제지만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2가 되는 K 값의 개수 몇 개 있어요? 당장 양수에서 몇 개 있어요? 정수가 아니라 그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지 말자.
정수 조건이 아니라서 미안해요. 이런 문제는 안 만들게요. 오케이? 우리가 뭐 2가 됐을 때만 2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 혹시 정수 조건이 있으면 이게 정수가 아니라서 2분의 K에 대한 형태로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할게요. 오케이? 이걸 대칭돼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 놔두고 하지 마. 또 놔두고 하면 그거 내 거야. 131 봅시다. 131은 번호가 굉장히 좋아. 이게 X축 대칭이거든. 아무튼 봅시다. 대칭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그거 맞아. 봐보자. 우리가 이거랑 이걸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냥 넣어보면 돼. 그래서 그냥 넣어보자. 넣어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리미트 x가 1 플러스면 얘가 뭐가 돼요? 3 마이너스가 돼. 오케이? 3 마이너스에 대한 극한 우리가 지금 알아 몰라? 몰라. 근데 3 마이너스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냐? 그래요? 이제 여기 위에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극한 구할 건데, 얘의 극한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라는 거였던가? 그래프 그려줘봐.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야. 얘가 1인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와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x의 값은 어떤 값이에요? x가 1 마이너스 방향에서 가까워질 때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어떤 방향에서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방향에서 가까워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에서 오는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가까워져.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방향에서 가까워지는 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냐.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해석을 못한 게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해석을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얘를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얘를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떤 x의 값이 원래 있었어. 오케이? 여기다가 5를 뺐더니 거기에서 뭐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을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모르겠으면 뭐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직접 대입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내가 항상 하거든. 직접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럼 만만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면 마이너스 6에서의 값이에요.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5 더 작은 값이지? 마이너스 6의 값이 한 이 정도로 합시다.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은 이 값은 원래 마이너스 1, 이 값에 얼마만큼 뺀 거? 1만큼 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좀 까만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6에서의 값은 원래 이 값을 1만큼 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그럼 0의 값도 생각을 해봤더니 0의 값도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뭐가 되는 거냐면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에서의 값은 어떤 x의 값에 5 뺀 값은 그 값에서 1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또 1을 뺀 값이 되는 거야. 이 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에서도.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는 것은 이제 이거 좀 옆으로 밀게.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그래프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그려진 이 그래프가 있어요. 아이고. 이 그래프가 있어. 얘를 어떻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얘를 5만큼 이렇게 옮겼더니 그지? 마이너스 1만큼 내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함수의 값에 5 뺀 값은 이 값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빼준 값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실제로 5 더한 값은 이거 이제 이거를 식을 조금 바꿔보자. 여기다 x 플러스 5를 넣으면 fx는 x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지 않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fx 플러스 5 더한 함수의 값은 원래 함수의 값에 1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얘도 똑같네. 실제로 이 값을 5 더한 값은 원래 함수 값에 1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줘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지금 이 식 자체가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봐보자. 여기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아까 침에 마이너스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방에서 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방향이야.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방향이야.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방향이야. 이 극한값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이 극한값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F3이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방으로 가는 극한은 뭐가 돼요? 이 형식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것에 대한 극한은 실제로 얘가 2항 되는 거니까 이 극한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더니 얘가 2를 대입하면 2로 가는 건데 플러스 방향에서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봐. x제곱에 대한 그래프인데 얘가 2의 값인데 플러스 방향에서 오겠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요? 이 값 4잖냐? 2 대입하면 4. 4로 가는데 플러스 방향에서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x의 제곱의 값은 4로 가는데 플러스 방향에서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로 가는데 플러스 방향에서 오겠습니다. 어떤 값에 가까이 가요? 2로 가까이 가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 극한은 뭘로 갑니다. 라는 게 보여요?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라는 게 보이네. 그지? 이 극한값이 어떤 값이 될 거고 뭐가 돼? 이게 이제 약분돼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보이지? 그래요? 그래서 1로 가는데 잠깐만. 이거 좀 잘못 적었네. 2로 가는 거니까 얘가 1로 가는데 플러스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극한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이 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더해줘서 마이너스 3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다음 보자. 여기가 끝날 기미가 같이만 보이는데. 아까 이건 답 냈냐? 답 다 냈냐? 열심히 답 내고 있냐? 이거 답 냈냐? 이거 봅시다. 봐봐. 무한대로 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a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 보자.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가버리거든? 절대값 씌웠을 때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가버려. 위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떤 상수가 되지? 6이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어야 무한대로 가요? 또 무한대로 가는 형태 배웠다? 0분의 상수 형태는 무한대로 가요. 한번 해봐. 이게 어떤 값으로 가는가? 1에 2분의 1, 1에 3분의 1, 1에 4분의 1. 실제로 이건 뭐예요? 2지. 실제로 이건 뭐예요? 3이지. 실제로 이건 뭐예요? 4지.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갑니다. 라는 것은 이 전체에 대한 극한은 뭐에 가까워질 겁니다?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럼 결국 이 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니까 어차피 양수의 값일 거야, 항상. 얘도 분모가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5대 1했을 때 분모가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이 나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가 돼? 최고차항 계수는 뭐고? 3이고 마이너스 1대 1했을 때 0이고 5대 1 했을 때 0이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어떻게 구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해주면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x에다가 1 대입하면 돼.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깔끔하게 세 문제만 하고 시작. 딱 세 문제만 할게. 덜도 안 하고 더도 안 하고 세 문제. 오케이? 133번 보자. 왜 혼자 도리도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얼른 나와봐. 잘생긴 나를 보면 잠 깨요. 이런 건 빨리 깨닫네. 봅시다. 너 그러다 뒤에 누나 때리려고 그러지? 지금 뒤에 누나 쫄았어. 봐보자. 극한을 구하는데 이렇게 이제 숫자로 주어진 형태가 있잖냐. 그럼 숫자를 일일이 대입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 2, 3, 4를 여기다가 열심히 다 넣으세요. 오케이? 1, 2, 3, 4를 넣을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쓸게.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의 값은 어떤 값으로 갑니다? 1 대입하면 2로 가네요. 그래요? x가 뭘로 갈 때? 2로 갈 때 gx분의 fx의 값은 어떤 값으로 가겠습니다? 0으로 가겠습니다.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의 값은 무엇으로 가겠습니다? 3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고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의 값은 어떤 값으로 가겠습니다? 2로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이게 fx를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고민해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은 이건 뭐야? 이거 0으로 가잖아. 그렇지? 응. 두 개가 둘 다 fx, gx 다 최고차항 개수가 2인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2인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여기서 극한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볼 거야. 근데 봐봐. G3이 0이 됩니다. 라는 걸 알았어. 어차피 연속인 함수잖냐? 최고차항 개수가 3차 함수면 연속인 함수야. 오케이? 다항 함수란 말이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0으로 가겠지. 이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야 무조건 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해봐. 다항 함수인데 혹시가 1차식이 있어. 그럼 여기에 1차식만 있어. 그리고 어떤 식이 있단 말이다. 그럼 이게 약분돼 버리면 0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렇지?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하나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식에서 fx는 최소한 제곱의 인수를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2인데 x-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안 거야. 이 첫 번째 이 식에서. 오케이? 그럼 두 번째를 보자. 두 번째 0이 되는 거 또 있어. 무조건 분자가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값이 0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f2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서도 F2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수로 x-2를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gx를 만들 준비가 된 거야. 오케이? 근데 g4 구하라고 했거든. g4를 구하려면 어떤 형태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거 그냥 이용하면 돼요. g4 구하는 거잖냐. gx가 너희 이제 배웠으니까 그냥 이용할게요. 다항함수는 연속이란 말이다. 연속의 정의가 뭐냐면 극한값과 함수의 값이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4라는 값이랑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의 값은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값이 나오잖냐. 그래요? 그 값을 구해줄 수 있어. 여기서 fx가 이거니까 그대로 대입해. gx분의 2에 x-3 제곱 x-2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걸, 그건 x가 4로 갈 때 그럼 4 그냥 대입하면 되잖냐. 4 대입하면 뭐가 돼요? 대입하면 g4분의 무엇이 됩니다? 2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g4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굳이 gx에 대한 전체식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g4를 물어보지 않고 g5 이런 거 물어봤다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gx에 대한 식을 구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의 gx의 식은 어떻게 세워줄 거냐면 이것 때문에 gx는 이렇게 생겨요. 최고차항 계수가 2고 x-3 그냥 이렇게 쓸까? x-3이고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fx랑 섞어서 여기에 넣어주고 여기에 넣어줬으면 식이 두 개 나오니까 a, 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만 풀면 되니까 g4만 구해주면 되니까 이것만 바로 이용해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 봅시다. 두 문제만 더 풀게. 깔끔하게. 내가 또 별명이 김 깔끔이지 않냐? 봅시다. 세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 이거의 중심의 좌표가 a,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x축에 접한대요. 그리고 원에 접한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원이 두 개 접하면 항상 어떤 거를 그려서 해결했어요? 어떤 걸 그려서 해결했어요? 반지름값 구했어요? 원이 보통 두 개 나오면 항상 어떻게 연결하냐면 중심 두 개를 연결해요. 해석을 할 때 그래야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접할 때의 경우를 살펴봐도 중심 두 개를 연결하면 딱 만나는 점이 접점이 되거든. 오케이? 이러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두 원이 등장했을 때는 대부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중심을 연결한 직선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안 되겠어 이 친구. 그럼 이거 반지름 뭐야? B. 큰 원의 반지름 뭐예요? 1. 이 반지름 뭐예요? 1-B예요. 그렇지? 그럼 식이 나와. 1-B는 실제로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그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ab에 대한 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럼 양변을 제곱해서 ab에 대한 식을 구해줄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의 값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사라져서 뭐를 구해줄 수 있어요? 뭐 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항시켜버리면 1-a의 제곱은 2b가 되는 거니까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해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처리해 줘 봤더니 리미트 a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플러스 방향인데 a 플러스 1분의 b 대신에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제곱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네요. 오케이? 그럼 나한테 이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 극한 어떻게 구해? a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니까 약분이 되어야 한대요. 얘가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가 돼서 이 하나가 약분이 되지. 하나가 약분이 돼요. 그러면 극한 보내줬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2분의 2가 돼서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식을 세워주는 것은 이건 좀 쉬웠어.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반지름의 차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자. fx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 알고 높이를 알아주세요. 라는 게 목표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보면 돼요. 주어진 게 1이고 이 길이가 x야. 반지름 길이가 x야.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당연히 높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겠지. 오케이? 이 길이는 이 길이야. 이 길이는 뭐예요? 2대 루트 3.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에다가 2대 루트 3. 그렇지?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돼서 뭐가 바로 나왔어요? 높이가 바로 나와. 이것의 높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높이는 뭐가 돼요? 2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x에 2분의 루트 3에서 뭘 빼주면 돼요? 1 빼주면 돼요. 이게 높이야. 그 다음 밑변의 길이는 뭐가 돼? 밑변의 길이는? 얘 1이야. 루트 3 대 1인가? 그래요? 루트 3분의 1이 돼요. 오케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1에서 루트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얘가 되고, 밑변의 길이는 무엇이 됩니다. 라는 거야? 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다 구해졌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무엇이 될 거냐면 이렇게 됐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 플러스 x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이게 fx거든? 이게 fx야. 그럼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눠서 뭐 구해주면 돼요?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거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구해주면 되지. 차수가 똑같으니까 1분의 2분의 1. 그래요? 1분의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최고차항 개수가 x의 최고차항 개수는 이거랑 이거 곱해지게 될 거 아니야? 그래 나머지 항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조금만 쉬었다가 질문 받을게요.